강풍과 폭우를 동반한 허리케인 플로렌스가 노스캐롤라이나 해안을 강타하며 폭우를 뿌리고 있습니다. 어제 실시된 뉴욕 주지사 민주당 예비선거에서 앤드루 쿠오모 주지사가 압도적인 지지로 승리했습니다. 존 리우 전 뉴욕시 감사원장이 어제 뉴욕주 상원 11선거구 민주당 예비선거에서 현역인 토니 아벨라 의원을 누르고 승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에 개입하는 외국인과 기관, 정부 등의 제재를 가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최근 들어 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한 공사 규정과 면허 단속이 급증하고 있어 한인 건설업계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강풍과 폭우를 동반한 허리케인 플로렌스가 어제 오후부터 노스캐롤라이나 해안에 폭우를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노스 사우스캐롤라이나를 비롯해 버지니아, 메릴랜드, 조지아주와 워싱턴 DC에는 비상사태가 선포됐으며 주민들의 즉각 대피를 촉구했습니다. 국립 허리케인 센터에 따르면 한때 메이저급인 4등급 허리케인으로 세력을 키웠던 플로렌스는 점차 세력이 약화돼 어젯밤에는 1등급으로 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풍속은 당초 예상보다 약해졌지만 여전히 강풍을 동반한 폭우로 많은 지역에 재앙적 피해가 예상된다고 AP통신은 전했습니다. 플로렌스는 노스 사우스캐롤라이나 일부 지역에 최대 40인치의 비를 뿌리고 해안가에는 13피트 높이의 폭풍 해일을 몰고 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주택 2층까지 미칠 수 있는 높이로 건물 수만 채가 홍수에 잠길 수 있는 상황입니다. 플로렌스가 주말까지 이어질 경우 직격탄이 예상되는 노스 사우스캐롤라이나를 비롯해 인근의 조지아, 버지니아, 메릴랜드주와 워싱턴 DC까지 직간접적인 영향권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캐롤라이나를 중심으로 허리케인 영향권에 접어든 지역에서는 학교와 사업체, 공공기관 등은 일제히 문을 닫았고 항공기 1,200여 편이 결항됐다고 AP통신은 전했습니다. 어제 실시된 뉴욕 주지사 민주당 예비선거에서 앤드루 쿠오모 주지사가 압도적인 지지로 승리했습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민주당의 뉴욕 주지사 후보로 낙점되며 11월 중간선거에서 3선에 도전하게 됐습니다. 뉴욕 주지사 후보를 뽑는 민주당 경선에서 현역인 앤드루 쿠오모 주지사가 66%, 신시아 닉슨 후보가 34%의 지지율을 얻어 쿠오모 주지사가 압도적으로 승리했습니다. 이로써 배우 출신인 신시아 닉슨은 뉴욕 주지사의 꿈을 접게 됐습니다. 쿠오모 주지사와 신시아 닉슨 두 후보의 대결은 거물 정치인과 정치의 첫 발을 내딛는 스타 여배우의 대결로 세관의 관심을 모았으며 닉슨이 기성 정치권에 대항해 민주당의 가치를 실현할 새 바람으로 평가되기도 했습니다. 예비선거에서 승리한 쿠오모 주지사는 3선에 도전해 마크 몰리나로 공화당 후보, 스테파니 마이너 무소속 후보와 대결하게 됩니다. 한편 부주지사 역시 쿠오모 주지사의 러닝메이트인 케이시 호컬 부주지사가 53.1%를 득표해 승리했습니다. 관심을 모았던 뉴욕주 검찰총장 민주당 예비선거에서는 레티샤 제임스 뉴욕시 공의공호관이 40.3%로 승리해 본선거에 진출하게 됐습니다. 존 리우 전 뉴욕시 감사원장이 어제 뉴욕주 상원 11선거구 민주당 예비선거에서 현역인 토니 아벨라 의원을 누르고 승리했습니다. 아시안 최초의 뉴욕주 상원 의원 탄생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4년 예비선거에서 고배를 마셨던 리우 후보는 4년 만에 아벨라 의원과 다시 펼쳐진 리턴 매치에서 성공을 거뒀습니다. 이에 따라 리우 후보는 어제 공화당 예비선거에서 승리한 비키 팔라디노 후보와 11월 본선거에서 맞붙게 됐습니다. 만약 리우 후보가 본선거에 승리할 경우 아시안 최초의 뉴욕시 의원과 아시안 최초의 뉴욕시 감사원장에 이어 아시안 최초의 뉴욕주 상원의원이 되는 기록을 세우게 됩니다. 뉴욕주 상원 11선거구는 2010년까지만 해도 37년 동안 공화당이 수성해온 전통적 공화당 강세 지역이기는 하지만 인지도가 높은 리우 후보의 승리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러시아 스캔들의 재발을 막기 위해 해외 세력의 선거 개입을 엄금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에 개입하는 외국인과 기관, 정부 등의 제재를 가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행정명령에 따르면 국가정보국은 정기적 평가를 통해 외국 개인이나 기관, 국가가 미국 선거에 개입했는지를 판단한 뒤 해당 정보를 법무부 장관과 국토안보부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선거 캠페인 인프라 침투, 역정보와 선전 등이 모두 선거 개입 행위에 포함되며 이 같은 행위가 인정되면 미국 내 자산 동결과 미국 금융제도 접근 차단 등 재정적 처벌, 선거 개입 국가 소속 기업에 대한 미 국민의 투자 금지 등의 제재가 가해집니다. 댄 코츠 국가정보국 국장은 오는 11월 치러질 중간선거와 관련해 러시아의 개입 가능성을 크게 보지 않는다며 중국과 북한, 이란의 사이버 공격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재개되는 분위기 속에서 미국이 북한의 해킹에 이어 선거 개입 가능성도 의심하며 보안 경계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미국 법무부는 지난 6일 사이버 테러 공격에 가담한 북한 해커 1명을 기소하고 소속 회사를 독자 제재 명단에 추가한 바 있습니다. 성매매와 도박 조직에 연루된 7명의 뉴욕시 경찰국 경찰관들이 체포됐습니다. 또 민간인 40명도 체포 조사 중인 가운데 전직 NYPD 형사가 경찰 내부에 돈을 주고 경찰의 기습 단속 정보를 빼내 조직을 운영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단속 정보 사전 유출 등 성매매, 도박 조직과 결탁해 뒤를 봐주는 대신 대가를 받아온 뉴욕시 경찰관 7명을 체포했다고 뉴욕시경과 퀸즈 검찰이 어제 발표했습니다. 뉴욕시경에 따르면 이번 수사는 3년여간 비밀리에 진행됐으며 현재 민간인 40명도 체포 조사 중입니다. 특히 체포된 민간인에 포함된 전직 NYPD 형사가 경찰 내부의 조력자에게 돈을 주고 경찰의 기습 단속 정보를 빼내 단속을 피하는 등 조직을 운영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전직 형사가 조직적으로 운영해온 성매매 업소는 퀸즈, 브루클린, 나소 카운티 햄스테드 등에서 운영됐으며 불법 도박장은 퀸즈 코로나, 잭스나이츠, 우드사이드 등의 루즈벨트 애비뉴 선상과 브루클린 선셋 파크 일대의 가정집과 바, 미용실, 스파 등의 업소에서 운영됐습니다. 체포된 7명의 현직 경찰관은 경사 3명, 형사 2명, 경관 2명이며 플러싱 백구경찰서 소속 지안카를로 라스판티 경관도 포함됐습니다. 라스판티 경관은 조직이 운영하는 성매매 업소에서 할인된 가격에 성매매를 하는 조건으로 경찰 내부의 비밀 정보를 이들 업소에 제공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성매매 조직은 주로 온라인 광고를 통해 고객을 모집해왔는데 2016년 8월부터 2017년 9월까지 13개월 동안 무려 200만 달러가 넘는 돈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뉴욕시경은 3년여에 걸친 수사 과정에서 수십 명의 사법경관을 현장에 직접 투입하고 잠복 수사와 함께 이들의 통화 내용도 감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뉴욕 무지개의 집은 한인사회에서 유일하게 갈 곳 없는 여성들과 아이들이 쉴 수 있는 임시 쉘터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늘 뉴욕 가정상담소가 무지개의 집 후원을 위해 1일 밥집 행사를 열었습니다. 지한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가정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여성과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 활동하는 뉴욕 가정상담소가 무지개 집 후원을 위한 1일 밥집 행사를 열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점심시간을 전후해 진행된 행사는 뉴욕 맨해튼 K타운에 위치한 식당 그리운 미스코리아와 플러싱 함지박, 병천순대의 협력을 받아 세 곳에서 동시에 진행됐습니다. 뉴욕 가정상담소는 각 식당 앞에 부스를 설치하고 무지개집 후원을 위한 25불 상당의 점심 식사 티켓과 직접 담근 된장과 볶음 고추장을 판매했습니다. 뉴욕 가정상담소 봉사자들은 이번 후원 행사를 통해 얻는 모든 수익은 무지개의 집을 운영하고 후원하는 데 사용된다며 무지개의 집이 가정폭력과 성폭력으로부터 안식처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쉼터를 제공하는 공간인 만큼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식사를 25불 티켓을 구매하셔서 하시게 되면 저희한테 그 반 이상의 후원금이 무지개의 집을 위해서 쓰여지게 됩니다. 여러분 식사 많이 하러 오세요. 뉴욕 가정상담소는 가정폭력과 성폭력 피해자뿐만 아니라 저소득층, 싱글맘, 청소년 등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24시간 한라인 상담과 쉼터, 이들의 자립을 위한 교육 서비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최근 들어 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한 공사 규정과 면허 단속이 급증하고 있어 한인 건설업계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꼼꼼한 규정 확인과 규정 준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인 건설업계에 따르면 지난 여름부터 증가하기 시작한 단속이 9월 들어 급증하고 있습니다. 한 한인 건설업자에 따르면 최근 공사 현장 규정 단속이 급증하며 공사 현장에 들이닥친 인스펙터들이 가차없이 규정 위반을 적발해 고액의 벌금을 매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 한인건설협회는 공사 규정 단속 증가와 함께 컨트랙터 면허, 공사 현장에서 일할 수 있는 면허 단속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며 특히 면허의 경우 단 한 건, 단 한 명이라도 적발되면 벌금은 물론 공사 중단 조치가 내려지기 때문에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뉴욕시 소비자보호국은 공사 비용이 $200 이상인 경우 반드시 컨트랙터 면허 등 관련 면허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면허 없이 주택 수리를 하다 적발되면 최대 6개월 징역과 $1,000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민사소송에 의해 무면허 기간만큼 하루 최대 $100씩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뉴욕 한인건설협회는 매년 주택 수리 면허 교육과 오샤, 스캐폴딩 안전 교육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며 각종 면허 취득을 독려하고 있지만 한인 무면허 컨트랙터 비율은 70%에 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민 세관 단속국이 이번 주 뉴욕 일원에서 성범죄 전과가 있는 이민자 16명을 체포했습니다. 한국 국적자는 없었습니다. ICE 추방 단속팀은 지난 10일과 11일 뉴욕시 허드슨밸리 롱아일랜드 일대에서 이민자 성범죄자 검거 작전 오퍼레이션 SOAR의 일환으로 성범죄 전과가 있는 이민자 16명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토마스 데커 ICE 추방 단속팀 디렉터는 체포된 용의자들은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부적절한 성범죄 전과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들 중 5명은 로컬 사법기관에 구금된 상태에서 ICE가 구금 연장 영장을 발부했으나 각 지역 경찰 등이 이를 인정하지 않고 석방한 후 다시 ICE에 체포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체포된 이민자들은 다양한 연령대로 모두 유죄 판결 전력이 있으며 범법 내용은 아동 성폭행, 강간, 강간미수, 성추행, 성희롱, 무기 소지 등입니다. 이들은 뉴욕시 5개 보로와 롱아일랜드, 라클랜드 카운티, 프리포트, 헌팅턴 스테이션 등에서 체포됐으며 멕시코,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이탈리아, 가나 출신으로 한국 국적을 가진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최근 LA 지역에서 한국어 수업이 잇따라 개설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한류의 인기 때문만이 아닌 다문화 경쟁력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면서 타인종 수강 학생들이 늘고 있습니다. 여준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3355 모인 어린이들이 한국말 따라하기에 한창입니다. 미실이겠어요? 뭐라고 했어요?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정규 한국어 수업 과정입니다. 타인종 학생들과 학부모의 예상을 뛰어넘는 열기에 교사들도 놀라고 있습니다. 뭐 먹어 아니면 이거 해봐 라는 그런 짧은 단어들을 집에 가서 하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외려 오셔서 이런 말이 무엇이냐, 이 뜻이 무엇이냐 더 관심을 갖고 더 호기심을 갖고 부모님들도 같이 이중 언어를 배우시는 것 같아요. 이 같은 한국어 교육 확산은 단순히 일시적인 한류의 인기 때문만이 아닌 언어 경쟁력으로 인식된다는 점에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때마침 한국 정부도 미주 지역의 한국어 보급을 위한 대대적인 지원에 나섰습니다. 국가사업의 일환인 세종학당 한국어 수업은 이미 타인종 학생들의 신청이 몰려 자리가 없을 정도입니다. 지금 이제 1차적으로 일단 70여 명이 등록했습니다. 그래서 또 수요가 늘어나면은 이 공간이 좀 좁으면은 우리가 다른 또 이제 공간을 또 이제 임차를 하든지 그럴 계획입니다. 일단은 이제 우리가 개설하기 전에 수요 조사를 다 했습니다. 하니까 배우고 싶다는 수요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최근엔 한국어 구사자를 비즈니스에 활용하는 미국 기업들까지 늘면서 한국어에 대한 관심은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LA에서 한인들을 위한 무료 건강 박람회가 열립니다. 한미 메디컬 그룹과 굿사마리탄 병원 그리고 LA 올림픽 라이온스 클럽은 오는 29일 한인 커뮤니티의 건강 증진을 위해 제22회 한인 무료 건강 박람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법에 대한 웰빙 세미나와 자궁암과 골다공증 등 무료 검진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3일부터 26일까지 3박 4일 일정으로 제73차 유엔 총회 참석차 뉴욕을 방문합니다.
지난해에 이어 뉴욕을 두 번째 방문하는 문 대통령은 27일 맨하탄 유엔 본부에서 열리는 유엔 총회 기조 연설을 하는 것 외에도 주요국 정상과 다자, 양자 정상회담 등 바쁜 외교 일정을 펼칠 계획입니다. 문 대통령은 이번 뉴욕 방문 기간에는 지난해와 달리 뉴욕 동포 간담회는 개최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이 13일 공석이던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 대사에 김성을 임명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성 신임 유엔 주재 북한 대사는 사망한 김용순 전 노동당 대남 담당 비서의 아들로 김 전 대남 비서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최측근이었습니다. 김성 신임 대사는 2014년부터는 주 유엔 북한 대표부에서 참사관으로 근무했으며 외무성 조약국장도 지낸 바 있습니다. 뉴욕 한인 봉사센터 KCS 공공보건부는 19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 40분까지 퀸즈 베이사이드 KCS 커뮤니티 센터에서 무료 유방암 검진을 실시합니다. 이번 검진은 유방암 검진을 받은 지 1년이 지난 뉴욕시 거주 40세에서 79세 무보험자 여성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사전 예약이 요구되며 검진 당일 신분증을 필히 지참해야 합니다. 한국과 미국에서 DNA 검사를 통해 한인 입양인과 친생가족의 재회를 돕는 비영리 단체 325 캄라가 오는 10월 서울에 검사 키트를 비치한 전화 부스를 설치합니다. 전화 부스를 찾은 입양인이나 친생가족은 동의서를 작성하고 면봉을 활용한 구강 DNA 채취 후 준비된 상자에 넣어두면 검사 후 DNA 일치 여부에 따라 통보를 해주게 됩니다. 1회 검사 비용만 10만 원에 이르지만 회원과 후원자들의 도움을 받아 무료로 진행합니다. 계속해서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끝으로 날씨 전해드립니다. 토요일은 대체로 맑겠으나 습도가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78도, 섭씨 영상 26도, 밤 최저 기온은 66도, 섭씨 영상 19도. 일요일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월요일 가끔 흐리고 습도가 있겠으며 곳에 따라 비가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